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우리에게 논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 교과서에서 만났던 그 문장들이 이제는 깊은 통찰과 위로를 담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삶이 쌓아온 경험들이 있기에 같은 구절도 이제는 전혀 다른 깊이로 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젊은 시절에 논어를 처음 만납니다. 학창 시절의 교과서에서 혹은 인생의 지혜를 찾아 헤매던 청년기에 어떤 이들은 입시를 위해 억지로 읽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승진 시험을 위해 급하게 펼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다시 마주하는 논어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자께서는 50이면 천명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기를 겪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경험하며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조금씩 천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가장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 해도 자녀의 인생은 결국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그들에게 투영하려 했던 때가 있었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재단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믿고 지지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천명을 아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배웁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을 겪으며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며 때로는 뛰어난 동료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떠나가는 것을 보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우리는 점차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논어가 말하는 인의 의미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이제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인간 존중의 근본 철학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를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정도로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사회생활을 거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인이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임을. 직장에서 후배를 대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의 실천입니다. 때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후배들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자녀의 실수를 이해하며 그들만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진정한 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인의 의미는 더욱 확장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댓글 하나, 공유하는 정보 하나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SNS에서 무심코 남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공유가 어떤 이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핵심, 그것이 바로 인의 정신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인의 실천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ESG 경영, 사회적 책임, 직원 복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지 않고 직원들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기업에 요구되는 인의 정신입니다. 중용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용이 우유부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을 비겁함이나 책임 회피로 오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겪고 난 뒤에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지를. 특히 현대사회는 극단과 대립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대립을 더욱 증폭시키고 각자의 의견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용의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경청하며 그 속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용의 실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자녀의 독립성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통과 변화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용의 실천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건강관리에서도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절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움의 기쁨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젊은 시절의 공부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도 자격증을 위해서도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기쁨으로 새로운 것을 익히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둔 지인이 서양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하며 숫자만 다루던 그가 이제는 붓을 들고 자신만의 색채로 세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늦은 나이에 클래식 기타를 시작했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작은 음악회를 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배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특히 세대 간의 소통에서 배움의 자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손주에게 배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자녀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겸손한 배움의 자세야말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삼인행 필요하사언.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 많은 선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서만 배우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것을. MZ세대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어린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서, 때로는 길가의 행인에게서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적을 살핀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또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며 이제야 깨닫습니다. 왜 그때 부모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녀가 사춘기를 겪을 때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 이제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을. 직장에서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씀. 젊었을 때는 이를 수직적 위계질서로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이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원칙이라는 것을. 리더의 자리에 올라 조직을 이끌다 보면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구성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를, 때로는 결단력 있게 판단하고 때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 속에서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군군신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덕불고 필요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씀은 50대에 들어서며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나 출세, 물질적 풍요를 좇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것을.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족,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이러한 관계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특히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가족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논어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참된 관계란 무엇인지를. 5일 삼성 오신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는 공자의 말씀은 50대를 지난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를.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옹고 잊으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말씀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논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논어는 이러한 질문에도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의 정신, 즉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배려야말로 어떠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는 결코 2500년 전의 낡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우리에게 논어는 단순한 교훈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의 삶에 동행하며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충고를, 때로는 깊은 통찰을 전해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수십 년의 삶이 쌓아온 경험들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논어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논어를 펼쳐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깊은 통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우리에게, 논어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한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50대 이후에 논어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